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춘천 의병마을 TV에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게 될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연구원 노성호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제가 잘하면 여러 번 만나겠지만 여러분의 호응이 없으면 짧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주제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강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듯이 그 강원도를 말하는 거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역사란 무엇이다, 굉장히 따분한데 저희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란 지금 PPT에 보시듯이 우리 인간들이,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무대는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 하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인간과 자연이 만나고, 또 인간이 사회가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를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역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 그 젊은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떠오르는 소년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그 세대들은 저 소년은 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이 소년이 손을 가리키고 이렇게 물 나오는 곳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론은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상징물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한 소년이 엎드려서 뚝을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 뚝을 막고 있는 소년은 어디서 막았을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의 마을을 구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한 소년이 뚝이 터져서 물이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고 이 소년이 자신이 이렇게 주먹을 이용해서 막고 다리를 이용해서 막아서 자기가 결국 이 터진 뚝을 막아서 마을을 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너도 이 다음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고 마을을 구하는 멸사봉공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선공후사라고 공을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로 해라. 마치 공무원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그 여러 소설책에도 접하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한 20대 후반 밑으로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건 요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100% 허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허구를 만들었을까? 얼핏 보고 생각하기에는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던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동화 작가, 그 마리 메이프스트지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자신의 동화책 한스 브링크 오어 더 실버 스케이트라는 동화책의 한 꼭지로 이 이야기를 넣었던 겁니다. 그것도 1865년에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 이야기가 읽혀졌던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20세기 후반에 이제 알려져서 이게 소설의 허구인데, 동화책의 허구인데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수많은 이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네덜란드로 갔겠죠. 가서 그 네덜란드의 그 안내원에게 그 마을을 구한 소년이 뚝을 막은 데가 어디냐? 거기를 알려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사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림에 보듯이 동상을 만들게 됩니다. 네덜란드 스파르담이라고 하는 암스테르담 서쪽 바닷가의 할렘 도시에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러한 동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허구가 결국은 동상까지 만들게 되는 스토리의 힘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동상을 세우게 되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 꼭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해보자. 우리 강원의 역사와 문화에서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보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무엇이냐? 문화란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원래 라틴어 컬추라에서 파생한 컬처라는 뜻을 번역한 말입니다. 원래 이 뜻은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데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용어의 범위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크니까 나중에는 교양이나 예술을 뜻으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할 때는 문화시설, 문화인 이럴 때는 그 교양이나 예술의 뜻을 가진 뜻으로 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의 말을 의하면 지식이나 신앙이나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문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위에는 대륙인 그 중국이 있고 또 밑으로는 그 해양 세력의 대표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보통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또는 뭐 동북아시아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세 나라가 가깝지만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서 준 영향을 다른 쪽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이 세 지역, 이 세 나라, 이 세 나라가 있는 이 동북아시아를 무슨 문화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나라는 공이 한자를 쓰죠. 또는 유교 문화권이라고도 하죠. 유교. 그리고 또 다 대승불교라는 불교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젓가락 문화권이다. 예, 이 세 나라는 다 젓가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것과 가운데 것과 맨 밑에 붉은색의 젓가락이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젓가락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쇠로 된 젓가락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래 젓가락의 사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일본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지금도 주로 이제 나무 젓가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 쇠젓가락을 쓸까요? 똑같은 젓가락 문화권인데도 이렇게 좀 특색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젓가락을 쓰는데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른데 먼저 중국은 식탁 문화죠. 중국 사람들은 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또 음식의 보존을 위해서 이 튀김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시면 웬만한 건 다 튀기죠. 모든 음식은 다 튀깁니다. 그래서 긴 형태의 젓가락, 세 나라 중에 가장 길죠. 그리고 식탁 가운데 위치합니다. 음식이 중국집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나무 등의 나무고 잡는 부위가 뭉툭하고 뭐 잡는 규칙이 우리만큼 그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밥상 문화죠. 우리는 밥상이니까요. 그리고 생선 등의 식재료의 특성상 짧은 형태의 젓가락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숟가락을 쓰지 않아요. 젓가락만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질의 나무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에도 드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숟가락, 수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굵기와 형태가 다 중간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숟가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쇠를 수저에 이용하고 쇠를 쓰다 보니까 가늘고 미끄럽고 조절이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데 손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엄마 아버님한테 배웠겠지만 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 잘해라. 그래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어릴 때는 무슨 젓가락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는 또 식탁을 한번 공부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여러 공동의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잘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음식의 종류와 재질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깻잎절임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떼어내서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혼자 하기로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도토리묵 같은 경우는 들고 오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힘 조절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탕 문화가 보편화돼서 숟가락을 함께 쓴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똑같은 젓가락 문화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색이 있다. 그래서 젓가락 문화는 우리가 손의 움직임과 빈도가 중국과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뇌가 발달돼 있고 아주 지능이 높다. IQ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돼 있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어떤 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을 이용해서 젓가락 문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발달됐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긴 시간에서 먼저 이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이랄까 아니면 어떻게 접근한다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리고 강원의 역사에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고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